바로 애국가 제창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진료하다 돌아가신 의료인들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윤석열은 믿을 것은 경찰뿐이냐? 전공의 구속 인권유린 중단하라! 윤석열은 믿을 것은 경찰뿐이냐? 전공의 구속 인권유린 중단하라! 학교 의대생이 7개월 안 가도 신경도 안 쓰는 윤석열 대통령 각성하라! 윤석열 대통령 국가 의료 파괴 행위 중단하라! 의료원 파탄 내고 있는 윤석열 국가 의료 파괴 행위 중단하라! 예, 다음은 우리 경기도 의사회 김영준 의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크게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영준 인사 올립니다. 지금 의협에서는 이제 방금 같은 이런 내용과 포함해서 대의원회의 운영위원님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참 진행 중이고 이제 마감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제가 중간에 좀 회의하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 집회 때문에. 회의하면서 몇 자 적은 거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오늘 전공의 구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동욱 회장님이 아주 명확하게 잘, 회부를 해주셨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스토킹 문제는, 스토킹 법이란 거는, 스토킹 법은 이게 지금 실제로 SNS에 글 어떻게 올렸는지 팩트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SNS에 전공의가 전공의에 대해서 명단을 올렸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올렸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에 해당돼서 당사자끼리 이게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아니면 모욕했다, 모욕죄다 이렇게 해서 다퉈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 스토킹법을 적용해가지고 억지로 무리하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제 걸로 구속했다고 하는 것은 이 스토킹법이라는 것은 아까 이동욱 회장이 이야기했지만은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만든 법이고 그 때문에 그 법이 어떻게 됐냐면 친고죄가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왜 반의사 불벌죄냐? 이걸 문제가 이제 사법 처리에 이제 입건이 됐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스토킹 했는 남자가 여자한테 찾아가서 너 고소 취소 안 하면 너 위해를 가하겠다 하면 여자가 예를 들어 여자입니다. 대부분이 이 사회에 스토킹 당하는 분이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많기 때문에 예를 든다고 하면 여자분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력에 굴복해가지고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겁나니까. 더 큰 위해를 당하는 게 겁나니까. 그래서 만든 게 이 스토킹법이 반의사 불벌죄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킹법은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사법부에서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만든 겁니다. 그만큼 피해자가 그만큼 약자고 대항도 못하고 자기 말도 못하고 위해에 대해서 너무나 약자라서 이게 고소를 취하한다든가 취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발적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약한 사람을 대해서
맞는 게 스토킹법이기 때문에 그게 반의사 불벌죄가 되어 있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이게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고소가 있고 당사자가 고발을 해야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 또 이런 경찰의 말이 안 되는 이제 형평성에 떨어진 해방을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 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사의 대의원회 의장 김영전 인사 올립니다. 이태원 농사평역 집회가 토요일 야간 행사로 진행되어 분위기가 새롭습니다. 오늘 또 자유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의료농단으로 한국 의료를 망치는 이 사회의 힘센 사람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돌철주의가 띄고 있는 경기도의사의 이동욱 회장님, 강봉수 부회장님을 포함한 임원님들, 그리고 회원님들, 그리고 학생 전공의 존경하는 학생 전공의 선생님들, 정의로운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의료천국이라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선진 의료가 오늘 붕괴되어가는 과정에는 수십 년간의 정책 실패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거기에다가 필수의료 패키지라고 고사상태의 필수의료를 망가뜨리는 정책을 발표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9일 전 2,000명 정원이라는 총선용 담화문을 발표하여 불을 지폈습니다. 정부는 미래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안고 자리를 떠난 전공의와 학생들을 수습하기 위해 한쪽에서는 여야 의정협의체라는 말을 흘려놓고 한편으로는 전공의 대표들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오늘은 스토킹이라는 자명으로 SNS 활동을 한 사직 전공의를 구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와 사법부의 이런 행위가 왜 부당하다고 하면 이 사태의 출발이 청와대와 정부에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국민 누구나 어느 정도 이상 다 알려져 있다고 봅니다. 국회 청문회와 여러 진실을 추구하는 유튜버들,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 및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등 많은 사람들이 출발 단계에서 엉터리 정책임을 소상히 밝힌 덕분입니다. 이런 사태를 몰고 온 당사자 장상윤 청와대 수석, 박명수 차관 같은 사람들, 한국 의료를 망쳐놓은 장본인들이 한국 의료가 살기 위해서는 개혁되어야 할 사람들이 이 한국 의료를 개혁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개혁되는 마당에 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대화가 되겠습니까? 사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당 대표는 의료계 지도자 다수를 만났고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이루었으니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모든 것을 열어놓고 협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협의할 시기를 놓친다고도 합니다. 엉터리 정책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고 실책 당사자들의 파면 등 실질적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테니 대화의 장에만 빨리 나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앵무새처럼 협상과 학생 전공의 복귀를 요구해온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조경 장관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애초에 정책 실패를 전혀 인정치 않고 한국 의료의 붕괴를 막고자 호소하는 의사 집단을 개혁 저항 세력으로 반드시 굴복시켜야 할 타도 대상으로 인식하는 대통령이나 이 사태가 1차적으로 전공의들 때문에 생겼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경도된 사고를 가진 총리나 어떤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참고로 국무총리는 야당 의원이 이 청문회를 하고 나서 하도 꽉 막힌 그런 사고를 보고 특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대화를 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경도되어 있는 집행부에 어떻게 이 대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7개월 동안 의료농단의 결과를 예견하고 실현 불가능한 정책임을 반복해서 호소해온 의료계의 충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제 와서 시간이 없고 협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시간 끌기 작전을 수행한 정부에 힘 실어주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1차로 파면되어야 할 장상윤 청와대 수석이 의료계를 향해
국민에 대한 도리로 협의체에 우선 참석하라는 뻔뻔한 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 정부와 청와대는 협상의 뜻보다 의사들께 책임 떠넘기기에만 골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여러분께 의뢰대하라는 추석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안타까운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자유를 요구해야 합니다. 진실을 외쳐야 합니다. 지금 오늘 벌어진 사법농단만 봐도 엉터리로 법 적용을 시켜서 스토킹법을 정부 청와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 그런 법으로 격화시킨 그런 판사나 사법 조치를 시작한 검사만 봐도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지, 이 나라가 그 검사에 의한 이 사법 국정농단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70년대 공안정국보다도 더 심하다는 그런 말씀이 사실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의대 학생 여러분들도 오셨는데 이 의평원의 현재 이제 의평원이 숫자가 많아진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의평원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 47가지에 준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맞추지 못하면 당연히 폐교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을 3분의 1, 4분의 1로 감소시키는 징계를 해야 합니다. 각 의과대학에. 자기가 무리하게 감소 못할 숫자를 정부의 압력에 숫자 부풀리게 했는 총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의평원에 대해서 그 전에 예견 드렸듯이 이 환자단체, 유령 환자단체 그리고 유령 시민단체 앞세워가지고 의평원에 위원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의평원을 관변단체로 만들어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깨고 대충 교육에도 자격증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다는 저희가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시 감독을 해서 그런 우리의 자산, 우리의 세계 최고의 선진 의료, 우리의 자산, 그것이 학생들의 양질의 교육과 양질의 수련 과정에서 뒷걸음이 되어 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시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경기도 의사회와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